레지던트, 인턴 레지던트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아요? 의대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예과 성적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본과 성적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총 6년 동안의 성적이 잘 쌓여 있으면 이제 언제 그게 활용이 되느냐, 인턴 들어가는 시점에 활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이 끝나면 바로 인턴이라는 제도에 들어갑니다. 인턴은 12개월 동안 네. 한 달씩 모든 과에서 다 체험을 해보는 건데, 말이 좋아 체험이지 쉽게 말하면 그 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말단부. 그래서 모든 일이 내려오다가 쓸데없는 잡일은 다 인턴한테 들어와요. 그 와중에 응급실 턴 때는 이런 인턴들이 실제 의사 역할도 해야 돼요. 시험을 보고. 멘붕 많이 오겠네요. 멘붕 많이 오죠. 왜냐면은 사실 인턴 때는 지식밖에 없어요. 실무를 전혀 안 해봤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엄청나게 불안하죠. 하지만 뒤에 이제 백업 이제 레지던트 분들이 계시니까 믿고 열심히 이제 진료를 보게 되죠. 그 12번의 인턴 경험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느 과가? 응급실이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군대 얘기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응급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3명이 돌고 있었거든요. 네. 구로동에 있는 고대병원 응급실이었고 3명이서 이제 응급실 당직을 서는데 24시간 일을 하고요. 24시간 쉽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일을 해요. 이게 로테이션인데 잘 보세요.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퇴근하면은? 자죠. 먹고 자요. 눈을 떠요. 밤 9시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근을 해요. 아니죠. 또 자죠. 다음날 밤이니까. 또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하루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출근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교대가 들어가요? 아니, 그렇게 없네요. 진짜 약간 스파르타죠. 비인간적이고 정말 비윤리적인 그런 로테이션인데 모르겠어요. 전통이니까. 아무튼 뭐 노동법 이런 거 뭐 없습니다. 개나 줘버려라 해요. 사실 없어요. 그런 거 근로기준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도. 근데 응급실 때 3명이 돌았는데 한 명이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면은 다음 해에 인턴을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역시 유급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인턴을 해야 돼요. 만약 인턴을 하고자 한다면. 근데 레지던트 하려면 인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응급실 2명이서 도는데 그냥 요즘 같은 응급실이면 사실 괜찮아요. 할만해요. 왜냐면 저는 뭐 어벤져스니까요. 당시에 뭐 그냥 막 여기서 막 바늘을 던지면 저기서 꽂혀서 수액이 막 들어가고 막 그 당시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눈 감고 혈관을 찾는 다들 이런 무용담 하나쯤 있어요. 근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필 그때 신종플루가 터졌어요. 저는 응급실 밖에 잠깐 쉬러 나갔다가 밖에 줄 보고 이거는 자이로드롭 줄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땡땡땡땡땡 감고 있었고 그 왜 코 쑤시는 거 있잖아요. 바이러스 검사. 네. 그거 한 1000명 한 것 같아요. 진짜 원망스럽겠다. 다행히 걸리진 않았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있어서. 그리고 뭐 오는 애들 오고 뭐 심정지 환자 오고 어지럽다는 환자 오고 뭐 칼에 찔려 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응급실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고요. 정말 여러분 응급실 가서 화내지 마세요. 기다린다고 화내지 마세요. 다들 힘들어요.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거기서 일을 해보시면 절대 화 못 내요. 왜 나만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화 못 내요. 아무튼 인턴 때 기억에 남는 건 응급실 때 제일 힘든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인턴 때는 성적이 없죠. 시험을 안 봅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사회성이 되게 중요해요. 떨어지는 잡일 그리고 기본적인 루틴 일들을 빠짐없이 다 해놔야 돼요. 성실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센스. 이거 저는 센스도 약간 타고난다고 보는데 눈치 없고 센스 없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집니다. 왜냐면 그 일을 다 자기가 해야 돼. 그 전달 인턴은 정말 잘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수가 나와요. 평가를 해요. A, B, C, D. 사회성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사회성 중요하고 센스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 어시스트도 보고 하니까 정말 만능이에요 인턴은. 그래서 인턴 성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합치고 그리고 레지던트 들어가기 전에 또 시험을 봐요. 약간 국가고시 비슷하게 레지던트 시험을 보는데 빡세죠. 그래서 놓친 게 있다. 시험을 보는데 잠깐만요. 예과 2년, 네. 본과 4년 끝나고 국가고시를 봐요. 그 사이에 국가. 네, 국가고시를 봐요. 국가고시. 국가고시. 그래야 면허가 나와요. 의사 면허. 의사 면허. 네, 그래서 이 내신 성적, 이런 내신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의사고시라는 정말 고시를 봅니다. 대부분 붙지 않아요? 다들 이런 얘기 하는데 공부 양이 진짜 많아요. 붙어요. 무조건 붙는데 공부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솔직히 의사고시도 나름 부담이고 힘들어요.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집니다. 6년 동안 도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네. 다들 붙는다는 얘기가 6년 나는데 동안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보면 떨어져요. 공부를 왜냐면 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고시 공부를 해서 붙고 나서 인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턴 쭉 시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인턴 끝나고 또 레지던트 입학 시험이 있어요. 국가고시처럼. 시험 연속이야 인생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이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갖고 있는 걸로. 인턴 때는 일을 하잖아요. 언제 공부를 해요? 월급 주나요? 월급 주죠. 한 200만 원 줍니다. 꽤 많이 주나요? 꽤 많이 주나요? 하는 거에를 생각을 해야죠. 이때 마이너스 통장이 뚫려요. 의사 면허가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로 차를 샀죠. 그때 사셨구나. 네. 아무튼 그 이제 레지던트 시험을 보면은 이게 총괄이 돼요. 그래서 학부 성적 다행히 의사고시 성적은 안 들어가요. 의사고시 성적은 패스 올 페일이에요. 붙느냐 떨어지느냐고. 네. 인턴 성적 그리고 레지던트 시험 성적 요 세 개의 면접 점수가 더해져서 이제 각 과목에 레지던트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가 되는 게 결정되는 것은 이때예요.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 지원할 때 이때는 약간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쟤 안과 썼어? 그러면 나 안과 못 쓰겠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TO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피부과 T원 1명이었거든요. 저희 피부과 T원 1명이었고 안과는 2명, 뭐 성형외과는 뭐 3명, 그리고 뭐 내과는 뭐 20명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각 TO별로 각 과에서 너 일로 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저 그게 되면 네. 마음 편하겠네요. 레지던트 시험 마음 편하게 봤죠. 왜냐면 왜 오라고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왜 오라고 했지?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무혈 입성을 하게 됐고 한 명 무혈 입성을 하게 됐고 반면에 이제 경쟁인 과도 있어요. 있겠죠. 아니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암묵적으로 이게 대놓고 하면 안 돼요. 대놓고 하면 안 되고 암묵적으로 너랑 너 성적도 되게 좋고 뭐 인턴 활동도 되게 잘했고 근데 너랑 너는 우리가 뽑을 거야 하는데 꼭 눈치 없이 끼어드는 애가 있어요. 2명 뽑는데 한 명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그럼 다들 탐탁치 않아. 쟤는 인턴도 잘 못 돌았던 것 같고 좀 별론데 이런 마인드가 있지만 막상 얘가 레지던트 시험 되게 잘 보고 학부 성적도 좋고 면접에서도 포션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어느 정도 잘 하면은 아무리 최하점을 주더라도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4년이 힘든 거예요. 3년 정도가 4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피부과 의사가 됩니다. 피부과 의사가 되면은 이제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동안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논문도 쓰고 해서 전문의 시험을 또 봐요. 인생의 시험이 끝이 없어. 전문의 시험 또 보는데 또 이런 말이에요. 전문의 시험은 뭐다? 다 붙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말. 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또 전문의 시험은 또 공부에 끝이 없는 게 피부과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것도 점수제 아니면 이것도 패스올 페일인데 그래도 나름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적도 나아져야 돼요. 그래야 교수님들의 어떤 어깨가 좀 이렇게 으쓱해지기 때문에 학급별로 약간 자존심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을 때잖아요. 정말 공부만 하다 30년이 다 갔는데 그러게요. 30이 넘었을 때인데 그것도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쵸. 아니 일 안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는 준비하는 기간 충분히 줘요.
근데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고 깊이가 너무 깊어요. 뭐 논문 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솔직히. 학자마다 또 썰도 다 다르고 뭐가 맞는지 모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암기력이 떨어졌어요. 이때는 확실히 초롱초롱하던 중학교 때가 아니에요. 사진이 화소가 안 좋아. 이게 뭔가 포토 메모를 찍었는데 노이즈가 많이 꼈어. 노이즈가 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이런 시절이에요. 이제 그쯤 되면은 그래서 웹툰 엄청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 시절이잖아요. 또 갑자기. 그래서 네이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웹툰 뭐 있죠? 순간학교도 봤고 노블레스 이거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다 보고 하이스쿨 그런 것들 계속 이제 뭐 보는 거예요. 앉아서 공부도 하는데 이렇게 옛날처럼 공부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 의지도 없어. 왜냐면은 이미 다 됐어. 피부과 의사란 말이야. 나는 고작 자격증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몇 달을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지고 의지 차이가 이렇게 없어지고 엉덩이도 뭐 날래. 일단 핸드폰도 있고 밑에 내려가면 스포츠카도 있어요. 이게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거리지. 그리고 공부하는 머리도 좀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좀 안 되니까 힘들죠.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당시에 이제 포르쉐 클럽 코리아 활동도 했었던 때니까요. 벌써. 근데 그걸 굳이 안 따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의대만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 현실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이제 수련의 과정 없이 그냥 소위 말해 우리가 GP라고 하거든요. 제너럴 피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이입니다. 그래서 전공이 없이 그냥 진료를 볼 수 있고 처방을 낼 수 있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강남 쪽에 이제 미용 쪽으로 많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시고 빨리 시작을 하신 거죠. 왜냐면 26, 7부터 큰 돈을 버니까요. 나름 당시에. 근데 글쎄요. 지나고 나면은 좀 후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저는 뭐 그쪽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길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확실히 그 시절에 해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해야 되는 거는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부과 의사되는 과정을 대학 시절에 대한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전공을 정했으면 열심히 하는데 만약 열심히 하다가 내가 정말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때려치고 나오세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무의미한 시간 등록금 날리지 마시고요. 정말 좋아하는 거 하세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좋아하는 것과 좀 미래의 가치가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니까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 라고 해서 본인이 음치인데 노래만 주구장창 하면은 미래 가치가 없잖아요. 물론 또 뭐 개그 쪽으로 풀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한쪽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좀 냉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프라이드 오그나였습니다. 확실히 아까에 비해서 목소리 톤이 달라요. 숙연해졌어요. 숙연하고. 이번 편의 예상 댓글 이제 좀 의사 같네. 갓가나. 그렇다. 그는 의사였다. 이런 거. 우리 이거 다음에 할까요? 네.